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강원도 국회의원들 역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팽팽한 대치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산자위 노영호, 송기원 의원은 정권 교체로 우선순위가 바뀐 에너지 정책을, 국방위 한기호, 김병조 의원은 대북 안보 이슈에 대해 치열한 공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어제부터 21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 국정감사, 국회 14개 상임위원회가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실상 전 현 정부의 정책이나 이슈를 주로 다루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어젯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면서 한 발이 강릉에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어젯밤 비행기가 추락한 것 같다, 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 등의 신고 1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보안을 이유로 군 당국이 7시간 뒤에야 낙탄 사고를 알리면서 강릉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에 권선동 의원은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보도 유예를 요청한 군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이 되어서야 낙탄 사고로 놀란 주민들에게 사과했는데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KH그룹이 최근 불거진 입찰 방해 혐의 수사와 관련해 헐값 매각과 입찰 담합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KH그룹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도 관심 없었던 곳으로 시장가와 차이가 커서 4차례나 유찰이 됐고 국내 대기업 중 한 곳은 3천억 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5차 공개 입찰에서 7,115억 원에 매수한 KH그룹은 오히려 매각 당시 알펜시아의 가치에 비해 고가에 매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계열사라고 해도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4명이 입건된 가운데 최문순 전 도지사의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부터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허용됐습니다. 지난 7월 25일 코로나19 6차 유행의 여파로 금지됐다가 다시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약 2개월 만에 재개된 건데요.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 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되면 누구나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입소 입원자들은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인 경우에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한데요. 복귀할 때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 조치를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도 감염 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주 1회 선제 검사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강원도정이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발한 지 100일이 다 돼갑니다. 오늘은 민선 8기 강원도정 출범 100일을 맞아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바쁜 일정 100일 동안 소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벌써 100일이 됐네요. 소회 그러네요. 말씀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벌써 100일이 지났는데요. 이 막상 해보니까 이 행정이란 게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려나 모르겠는데 제 스스로 보기에는 선방은 했다. 네.
뭐 아직 100일밖에 안 지나서 크게 득점한 건 없지만 실점한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또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요. 그동안 와서 이제 느낀 것은 지난 그 도정에서 너무 흥청망청 방만하게 조직과 예산이 운영되던 것을 이제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고요. 또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당하고도 소통하고 뭐 우리 직원들하고도 소통하고 그것이 조금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100일 지났는데 어느 때보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적극적인 광폭 행보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 어떤 중앙정부에서의 정부의 도현안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현안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인 관심,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걸 봤는데 직접 도지사가 되셔서 발로 뛰어보시니까 어떤 게 체감되시던가요? 강원도가 너무 넓구나 하는 거 다시 느끼고 있고요. 예. 뭐 어떤 날은 저쪽 강원도 고성에서 삼척을 돌아서 다시 춘천까지 오면 보통 한 500km, 또 서울에 국회에 갔다가 또 어디 한 군데 들렸다 와도 또 한 막 500km. 그래서 다녀야 될 것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이 그동안 우리 강원도민들이 가져왔던 억눌렸던 힘들었던 이런 것들이 도처에 있어서 이것을 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용광로에 녹여서 마음껏 분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네.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드디어 됐는데 네. 세종이라든가 제주지원위원회와 통합 가능성이 어디선가 흘러나오면서 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도지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네. 그거는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지원위원회라는 게 예. 이제 드디어 생기게 됐습니다. 법 개정이 지금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제가 열심히 챙기는 걸 넘어서서 국무총리가 챙기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 뛰도록 시스템이 갖춰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좀 한숨은 돌렸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 법 개정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또 국회를 여러 번 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걸 같이 또 지켜보고 이렇게 했더니 예. 국회의원들이 세던데요. 부럽기도 하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서 막 잘 부탁합니다. 뭐 얘기해야 되고 네. 그 전에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반대도 많이 했는데 야 참 그때 겁 없이 했구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국회의원 시절의 생각도 좀 나고 그러셨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당했던 사람들 심정이 조금 이나마 예. 좀 이해가 되고 네. 아주 좀 불안불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특별자치도 내년 6월달 출범이니까 단계별 절차 고려하면은 뭐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8개월밖에 안 그렇죠.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취임하신 이후에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지자체 단체장들, 시장 군수님들과도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새롭게 좀 느끼게 된 거나 발견한 점 있을까요, 도지사님? 네. 오늘도 원주 예. 거기를 이제 공식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것도 겁 없이 나 이제 도지사 취임했으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당연히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가봅시다. 이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2달이 지나도 아직도 다 못 갔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그래서 제 전임자나 예. 잘 그래 안 다니셨고 예. 10년 만에 그 초도 방문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이제 뭐 꼭 멀어서가 문제라기보다 가면은 우리 지사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숙제가 산더미처럼 몰려옵니다. 생기죠. 예. 네. 그래도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같이 좀 고민하고 예. 또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강원도 18개 시군 구석구석 어디 하나 예.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사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공장 유치거든요. 네. 정부에서도 2026년까지 반도체 초강대국을 목표로 해서 기업들과 관련된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경쟁이 또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네,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원주에 가서 그런 예. 간담회를 했더니 야당 의원이 예, 예. 아니 뭡니까? 지금 삼성 뭐 반도체 공장 지금 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왜 빨리 안 됩니까? 지금 이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석 달 지났는데 바로 결과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되면은 이건 조금 네. 너무 좀 급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쉬운 거였다면 왜 여태 그 누군가 안 했겠습니까? 저희들 다 차곡차곡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을 일일이 다 자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하고 특히 원주시장, 원주의 박정아 국회의원까지 3명의 공동 공약입니다. 예, 예. 야,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원주천에 가서 다 빠지자는 각오로 우리가 아주 끝까지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예. 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야 정치권이 아시는 것처럼 충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협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얼마 전에 강원도하고 민주당, 도당이 협치를 위해서 간담회를 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치인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된 이후에 바라보는 이 협치라는 단어의 의미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그게요. 이제 국회의원 할 때하고 이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좀 달라집니다. 네, 어떤 게 달라져요. 이 행정에서는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예. 막 목청 높여가지고 뭐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만약에 예. 뭐 누구에게 대고 제가 혼을 내겠습니까? 예. 그냥 일해야 되는 봉사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예. 제가 혼낼 사람도 없고 우리 직원한테도 그렇게 혼낼 일도 없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잘 생각하고 저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뭐 국회의원도 우리 춘천의 허영 국회의원이나 원주의 송기현 의원하고 더 자주 만나게 되고요. 또 하다 보니까 예. 강원도 내에서도 18개 시군 중에 4개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혹시 사이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분들도 저한테 더 잘하려고 하고 예. 저도 저분들이 혹시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뭐 춘천시장님, 뭐 저기 정선 군수님 이런 분들 가서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뭐 이래서 적어도 이 도정을 챙기는 데는 그렇게 뭐 여야가 별로 뭐 따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행사장에서 만나면 강원도당 뭐 이런 표현을 항상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고금리 고물가 시대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또 주변에는 장 보러 나가기가 너무 겁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생 물가 안정 분야에 있어서는 도지사님 나오셨으니까 도민들이 좀 언제쯤 좀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그건 정말 참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민생 물가는 좀 잡아보고 경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전임자로부터 인수받은 장부에 의하면 강원도 빚이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숨막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축을 하지만 이런 민생 대책에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 무슨 산업국장에 불러서는 당신들은 절대 긴축할 필요 없다. 복지나 뭐 산업 육성하는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더 오히려 키워도 된다. 그런데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아끼는 거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새로운 도지사가 빚 많다고 돈 안 쓴대 너무 그렇게만 보실 거는 아니고 쓸 때는 더 화끈하게 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난 추석 그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는 자금 한 2,300억 정도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김진태 도정의 핵심인 쓸 땐 쓰고 뺄 땐 빼자. 이런 방침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읽혀지네요. 서민들 가운데 달갑지 않은 소식 가운데 하나가 기재부가 지역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이제 좀 상품권 쓸만하고 유통도 잘 되는 것 같고 서민들도 이제 좀 이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도움이 되는구나 느끼고 있는 찰나인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조금 반감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네, 보세요? 없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한 건 이제 국비 지원. 예. 네, 그게 본래는 지역화폐 이런 상품권이 지자체에서 하다가 예. 이게 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국비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또 많이 하다가 네. 다시 뭐 그때 지원할 때는 1조 원 넘게 예. 이렇게 막 지원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다시 없애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 이제 강원도에서는 줄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오히려 좀 늘렸고요. 네. 오히려 또 그 수수료 같은 것을 좀 아끼기 위해서 종이 상품권은 줄이고 네. 모바일 상품권으로 좀 이렇게 확대를 하고 금년까지는 더 확대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연말에 잘 네. 분석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를 정하겠다고 했더니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야 이거 줄이는 거 아니야 없애는 거 아니야 예, 그러는데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보죠. OX 퀴즈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지사님의 생각과 바람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쭉 드리고 답변을 하시고 앞에 있는 푯말로요. OX를 들어주시고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연 설명은 질문과 답변이 다 끝난 이후에 할 거고요. 오늘은 도지사님 오셨으니까 특별히 네. 7번째 질문, 6번째 질문은 주관식으로 한번 드려볼까 네.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OX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보다 강원도지사가 100배 낫다. 들어주실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어려운가요? 맞다. 도지사가 낫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강원도 출자 출연 기관들. 100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네. 부연 설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강원도 출자 출연 기관들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네,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사 전에 남북 교류 사업은 없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번째, 강원FC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지 않다, 열려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섯 번째 객관식 마지막 질문입니다. I'll be back. 매운맛 김진태.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네모칸을 채워주시는 주관식 문제인데요. 네. 강원도지사가 되고 보니까 네모가 제일 좋더라 이겁니다. 어떤 게 제일 좋으셨는지요? 안 싸우니까 제일 좋다. 안 싸우니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회의원보다 도지사가 100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은 네.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구간의 말씀이신지요? 네, 그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혈압 오를 일이 좀 적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 구석구석 많은 또 분들 그전에는 이제 춘천 지역구만 챙기다가 네. 이제 강원도 전체를 챙기니까 그런 게 참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6번 주관식하고도 비슷하네요. 도지사가 돼 보니까 싸우지 않아서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마 국회의원 할 때보다 도지사 하는 부분이 좀 낫다 이런 네. 표현으로 들리네요. 그런데 이제 100배는 사실 안 되는 게 이런 출퇴근 확실히 해야 되고요. 예, 의전 이런 게 많고요. 그렇죠. 이동 거리도 많고. 예. 이제 꼼짝도 못 합니다. 개인 그렇군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솔직히 국회의원 할 때는 이래저래 좀 개인 시간도 있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좀 숨이 막힙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원FC 전용구장 건립 백지와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다 X표를 들어주셨어요. 이 부분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 문제는요. 여기는 이제 강원도민 구단이기 때문에 예. 전용구장을 어떤 도시에 지으면 그 강원FC 경기는 그 도시에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에 그 조기 축구회도 그 구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 팀만을 위한 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한쪽에만 그렇게 몰아줄 수는 없다. 예. 강원도민들이 골고루 그 경기를 관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저 전용구장 하나 짓는데
1,000억, 2,000억 듭니다. 많이 드네요. 그래서 그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도지사에 취임을 했고요.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도정을 어떻게든지 좀 정상화시켜서 되돌려 놓고 또 소통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도정이 되니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니까 뭐가 좀 달라지는구나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착착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100일 맞아서 말씀 나눠봤고요. 쭉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강원도 발전 또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걷기엔 멀고 차를 타기엔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이용객이 많이 늘었는데요. 대부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여한 후 이용하는 공유 서비스 업체의 전동 킥보드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해 보셨나요? 네, 사용해봤어요. 최근에 언제? 어제요.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쓰시나요? 한 3-4번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가끔 사용해요. 가까운 거리 갈 때나 이럴 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걸어갈 때보다 속도가 빨라서 좀 빨리 도착하는 게 가까운 거리인데 택시 타기에는 너무 돈이 아깝고 그렇다고 걸어가기엔 너무 덥고 해가지고 위험하거나 이런 순간이 좀 내리막길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이랑 팔 같은 데 좀 까진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고 네, 다쳐서. 7월 기준 도내 킥보드 운영 대수만 6,700여 대. 빠르게 늘어나는 이용자 수만큼 사건 사고도 비일비재한데요. 지난달 원주에서 도내 첫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킥보드 사고는 2021년 기준 1,735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도내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 6건에 비해 2022년 현재까지 34건으로 약 5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월, 10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모 미착용, 두 번째로는 무매너 운전으로. 증가하는 킥보드 사고에 국회와 정부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와 헬멧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세워보세요. 잠시만 세워보세요. 경찰이 단속에 나섰지만 규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험을 해봤는데 속도도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게 될 때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일반적인 자동차 도로를 다니는 것도 가끔씩 목격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그거 원래 혼자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안전모 그거를 미착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운전자인 입장에서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차도로 막 다니는 경우도 있고. 계속되는 안전사고의 일부 전동 킥보드 업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킥보드에 헬멧을 비치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안전모 비치를 하지 않고 있고요. 작년에 법 개정 이후에 비치를 했는데 대부분 분실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분실이 높다 보니까 계속 비치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고 이용자들이 위생상이나 스타일 문제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걸어만 놓으면 이용하는 데 덜렁거려서 불편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요. 헬멧을 준비해야 하는 주체가 업체인지 이용자인지 규정하는 바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 철회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주차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무렇게나 주차된 킥보드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데요. 걸어 다닐 때 앞으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좀 불편했던 경험이 많아 있었어요. 오고 가는 그 길에 그게 있으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차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 턱하니 있어요. 그러면 내려서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그걸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건드리면 막 소리가 나요.
무분별하게 주차된 킥보드를 시민들이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유 킥보드는 등록제에 그쳐 지자체가 달리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도 잇따랐는데요. 시민들은 미성년자의 킥보드 이용이 우려된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그냥 많이들 타는 걸 봤어요. 면허 없이 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탈 수가 있나요? 그 예전에는 그 없는데도 타는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현행법상 면허는 필수 요건이 됐지만 관리가 허술해 무면허 운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 개정 이후에 면허 인증을 필수로 했다가 지금은 대부분 업체들이 면허 인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출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크고요. 타인 이름으로 이용을 할 경우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사고의 위험성에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하지만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이용자의 도로교통법 준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의 불법 이용과 허술한 관리 체계의 해결책은 없는지 다음 주 목요일 이슈플러스에서 심도 있게 알아봅니다. 네, 10월 5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